3주차 2교시 커피 브랜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어서 갈변 반응에 의한 향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변이라는 것은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생두 상태에서 이제 원두 상태로 바뀌죠. 그런 그 열에 의해서 생두가 이제 갈변 상태가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향기가 이제 갈변 반응에 의한 향기입니다. 와인과 차이점은, 와인은 포도 자체에서 알맹이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향기적인 요소가 이제 그 향기를 나타내고, 이것이 오크통이라는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오크의 향기에 의해서 반응에 의한 향기라면, 이것은 이제 로스팅이라는 기기 안에서 열에 의해서 이제 갈변이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향기가 커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이 향기에 대해서 갈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당의 갈변 반응의 결과다.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두에는 달콤한 당이 있는데, 이 당에 열이 가해져지면 갈변 반응의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설탕을 녹여서 달고나를 할 때 갈변 현상이 나타나죠. 하얀 설탕이 열을 받아서 노란 컬러의 색상으로 변하면서, 거기에서 달콤하면서도 또 브라운적인 어떤 그 향미가 나타나는데, 이게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두 안에 당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당이라는 요소에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갈변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생성된 향이다. 어떤 주로 향이 나타나느냐? 견과류, 그 다음에 캐러멜 향, 초콜릿 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견과, 캐러멜, 초콜릿 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향이 뭐냐? 커피 품종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여러 이제 생두가 있고, 그 생두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 상태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죠. 그 상태에서의 커피 품종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수단인데, 이런 생두를 로스팅하는 그런 갈별 반응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타나면, 이것은 이 향은 커피의 품종을 다른 것과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로스팅 과정에 따라 생성 여부가 결정된다. 로스팅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품종 간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적으로 로스팅 과정에 따라서 생성된다. 여기서 알데히드, 케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로스팅 초기에 생성되고,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견과류에 강하다. 라이트 토스트 된 커피는 견과류. 그래서 이제 견과류 향이 물씬 난다라고 하실 때는, 이거는 로스팅이 좀 라이트 로스팅된 그런 커피구나. 그리고 로스팅이 더 진행되면서 당에 있는 분자가 캐러멜로 바뀌면서 이런 이종 환상 황화물,
알코올 등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할 때 캐러멜 향의 느낌이 있고, 또 향기, 그 다음에 알코올 향이 나타나면, 로스팅이 좀, 이제 진행됐던 그런 생두구나, 원두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래서, 미디엄 로스트 된 커피는 캐러멜 향의 특성을 가진다. 캐러멜. 라이트 로스트 된 커피는 견과류, 그 다음에 미디엄 로스트 커피는 캐러멜 향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로스팅이 진행되면 캐러멜이 필라진 화합물, 화학적인 이제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운 감이 있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카라멜 향을 기억하면 됩니다. 캐러멜 향이 느껴지는 것은 필라진 화합물로 바뀌는데 여기는 다크 로스트 된 커피다. 그래서 초콜릿 향이 물씬 난다. 커피를 딱 마셨는데 초콜릿 향이 물씬 난다라고 하면 로스팅 상태는 다크 로스트된 그런 커피다.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 갈변 반응에 의한 향기가 나타나는데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견과류 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미디움 로스트된 커피는 캐러멜 향이 물씬 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주 강한 다크 로스트된 커피는 초콜릿 향이 강하게 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향을 통해서 로스팅 상태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후로 로스팅이 더 진행되면 아주 그냥 다크 로스팅을 지나서 더 로스팅 되면 향기 물질이 연소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진전되면 초콜릿 향에서 더 로스팅이 되어서 거의 숯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로스팅이 되면 향기 물질이 연소가 돼서 향기 물질이 날아간다는 거죠. 향기 물질이 날아가서 더 이상 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숯덩이에서 숯에서 향기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트 로스트 커피에서 나타나는 향, 견과류는 뭐냐? 견과류, 아몬드. 여러분들은 아몬드의 느낌을 알 겁니다. 아몬드는 우리가 쉽게 먹는 그런 견과류이기 때문에 아몬드 향, 그 다음에 땅콩 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호두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향이 물씬 나고 또한 더불어서 곡물 향이 난다. 이 바스마라 라이스 쌀에서 나타나는 향, 그 다음에 보리에서 나타나는 향, 그 다음에 옥수수 향, 그 다음에 약간의 볶은 커피 향, 그 다음에 토스트 브레드에서 나타나는 향이 있다면 이것은 갈변 반응에 의한 향기 중에서 토스팅 단계의 라이트 로스트 커피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견과류 향기 중에서 라이트 로스트 커피는 견과류 향이 물씬 난다. 그리고 더불어서 곡물향, 쌀, 보리, 옥수수, 볶은 커피, 토스트 브레드 향이 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캐러멜 향이 난다면, 커피에서 카라멜 향이 나면 이것은 로스팅 포인트에서
미디엄 로스트 커피에 해당이 된다. 캐러멜 향이 물씬 난다. 여러분들 캐러멜을 이제 어렸을 때 네, 많이 이렇게 먹었고 또 성인이 돼서 캐러멜 사탕들 또 아마 이제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캐러멜 그래서 대표적인 캔디 시럽에 있는데 캔디에서는 이런 토피 과자, 그 다음에 감초, 한약재에서 이렇게 감초를 쓸어 놓은 거 있죠. 감초, 그 다음에 사탕, 그 토피, 이 한약이 성분이 들어간 그런 사탕, 그 다음에 프랄린, 그 다음에 헤즐넛. 앞에 나와 있는 감초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토피 과자, 태피 사탕은 좀 잘 느낌이 없죠. 프랄린과. 그래서 감초와 그런 헤즐넛 향이 좀 물씬 난다. 라고 하면 미디엄 로스트 상태다. 그리고 이제 시럽은 이제 당밀, 메이플 시럽과 허니, 메이플 시럽 향과 허니 꿀 향이 난다면 이건 미디움 로스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향을 공부를 하면 실습도 중요하고 실습을 통해서 이런 향들을 내 머리에 익힘으로 인해서 그 향이 났을 때 어떤 로스팅 포인트다, 어떤 상태의 커피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그 어, 결과물들, 그러한 자료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러멜 향기, 캔디, 시럽향, 향이 났을 때 로스팅 포인트는 미디엄 로스팅 단계의 갈변 현상을 일으킨 생두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향기가 난다. 커피를 마셨을 때 초콜릿 향기가 난다면 이거는 다크 로스트 된 커피다. 그랬을 때 초콜릿, 바닐라 이런 대표적인 향이 나타나는데 초콜릿에서는 막그 제과점에서 쓰는 베이크드 초콜릿, 제과용 초콜릿, 그 다음에 더치 초콜릿, 그 다음에 닥 초콜릿, 초콜릿 향이 아주 달콤한 초콜릿이 아니라 보면은 아주 그냥 당에 관련된 성분이 아니라 아주 진한 그러면서 아주 쌉쌀한 느낌, 당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초콜릿의 향이 느껴진다면 이거는 다크 로스트 커피다. 그 다음에 아주 진하게 로스팅된 커피다라고 판단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 향인데 스위트 초콜릿, 또 달콤한 초콜릿 향이 느껴지고 커스타드, 우리 이제 빵을 먹을 때 커스타드의 빵이 있는데 그런 커스타드 느낌의 향이 있고 버터 향이 있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닐라라는 큰 카테고리에 묶여져 있는 각각의 향으로서 다크 로스팅된 커피에서 나타나는 그런 향기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더 로스팅을 하면 숯덩이처럼 되겠죠. 그러면 아무 향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향기가 모두 연소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것은
건류 반응, 드라이, 건류. 그러니까 드라이해서 나타나는 향기, 드라이. 그래서 그게 뭐냐? 커피 생두에 있는 섬유질의 건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커피는 생두 열매고 그 안에는 아주 섬유질이 풍부하게 있는데 그 섬유질을 드라이 햇볕의 말림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주로 이종 환상 화합물,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 탄화수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늦게 증발한다. 그러니까 그 원두를 따서 펄핑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햇볕에 말리는데 그때 나타나는 향이라는 거죠. 로스팅 하면서 나타나는 향이 있고 말려서 나타나는 향이 있는데 그 화학적인 이름으로서는 이종환상 화합물, 질소 화합물, 탄화수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증발한다. 로스팅은 빠르게 증발을 합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향이 빠르게 증발해서 나중에는 아주 미미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향이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는데 이렇게 없어지는 향이라는 게 생두에 계속적으로 보관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라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향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커피의 뒷맛에서 증기 형태로 느껴진다. 증기, 증기 형태로 뒷맛, 피니쉬라고 하죠. 커피의 뒷맛, 피니쉬의 어떤 테이스팅인데 증기 형태로 느껴지고 이 건류, 말려서 나타나는 향의 대표적인 것은 송진, 향신료, 탄향이다. 송진, 그 다음에 향신료, 탄향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송진향은 송진이 있고 테라빈류 테라빈류 오일에서 나타나는 향, 그다음에 햄록 껍질, 이 햄록 껍질과 이거 테라빈류는 좀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송진의 향은 알고 있죠. 소나무에서 이제 송진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주 미미하게 송진향, 그다음에 블랙커런트 스팀, 블랙커런트 향기에서 과일에서 나타나는 스팀이라는 게 열매가 아닌 이 줄기, 블랙커런트 줄기에서 나타나는 향, 그 다음에 발사믹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주니퍼, 주니퍼라는 발사믹, 그 다음에 음매화라는 발사믹, 치커리라는 그런 발사믹. 이게 이제 식물이지만 이거를 드라이 말리는 거죠, 이게. 이것을 주니퍼, 음매와 치카리가 말렸을 때 나타나는 향입니다. 그리고 약품 같은 약재의 향이 나는 그러면서도 이게 또 향신료 역할이 있습니다. 오레가노, 음식에 많이 사용됩니다. 오레가노. 역시 고기 이제 스테이크에 이제 그 로스팅 할 때 많이 쓰는 로즈마리, 그 다음에 또 음식에 유칼립투스, 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레가노, 로즈마리, 유칼립투스는 요리할 때 서양 사람들이 요리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뇌, 쿠베부, 이것은 우리가 참 동양인으로서는 참 익숙하지 않은데 장뇌와 쿠베부라는 향은 이건 아로마키트에도 없는 향들인데 그렇지만
오레가노, 로즈마리, 유칼립투스는 좀 우리가 익숙한 향입니다. 그 다음에 향신료 향기인데 매운 향이 있다. 그건 카테고리로 보면 매운 향, 톡 쏘는 향로 구분이 되는데 넘맥, 페퍼, 넘맥, 매운 향, 여기에서 향신료 향은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향이죠. 그래서 넘맥이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삼나무에서 나타나는 향, 그 다음에 셀러리 씨앗, 셀러리도 있고 셀러리 씨앗에서 나타나는 향, 커민 향신료, 이게 다 향신료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넘맥, 커민이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퍼, 후추인데 블랙 페퍼, 우리 너무너무 익숙한 고추향, 아주 강렬한 생강향, 이제 이런 데서 나타나는 향이 또 커피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다양한 이 향기를 구체화했을 때에 이러한 향들이 커피에 녹아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 이것은 수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마셔보고 그것을 어, 경험적인 차원에서 얻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커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커피에도 매운 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고추처럼 맵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콤한 향이 느껴지는, 그러한, 향미가 커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톡 쏘는 향기는, 글로브, 정향, 이거 요리에 많이 들어가죠. 이 정향은 빼쪽해갖고, 글로브, 여러분들 피망 향기는 아마 익숙할 겁니다. 피망, 샐러드도 많이 먹기 때문에 피망 향이 어떤 향인가 라고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계수잎, 요리할 때 많이 들어가는, 통째로 들어가는 월계수잎, 그 다음에 타임 향신료, 이게 같은 모두 향신료지만 그래도 톡 쏘는 향이 있는, 위에는 매운 향이 있는 타임, 그 다음에 세이보리 향신료, 그 다음에 호스, 민트인데 호스라는 민트의 향, 이러한 향이 톡 쏘는 향이고, 또 비트, 쌉쌀한 알몬드, 비터 아몬드, 그 다음에 피치, 복숭아씨, 복숭아씨, 여러분들 복숭아 먹을 때 가운데 씨가 있는데 이거를 드라이해서 나타나는 향, 이게 이제 톡 쏘는 향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향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과연 타임이라는, 그 다음에 월계수향, 이것은 모른다면,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다면 그 향을 도저히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아로마키트에 50가지, 30가지, 20가지 이렇게 모아놓은 아로마키트에서 각각의 향을 계속 맡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브랜딩을 할 때, 또한 커피를 테이스팅할 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루는 가운데 학교에 있는 아로마 키트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향기를 맡아봐서 익숙하지 않은 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맡아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맡아보고 여러분들이 향기에 대한 그 기억을 또 머리에 저장해 두고, 또 커피를 마셨을 때 마시고 또 입안에서 후각에서
커피의 향미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다양한 향들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겠죠. 확실하게 나타나는 향도 있고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커피를 완전히 해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오감을 아주 예민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고, 이러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커피 한번 딱 마셔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로스팅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모든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소믈리에적인, 커피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높은 단계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향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코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3주차 이것이 커피 블렌딩 수업을 마치겠습니다.